여러분, 7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건강검진 꼭 받아야지. 골고루 먹고 잘 자야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빠지면 건강관리 다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병원도 자주 다니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자꾸 피곤하고 쉽게 아프다고 느껴지는 이유. 바로 우리 몸의 기본 루틴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돼요. 그 중에서도 70대 이후에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6가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이 중 몇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어요. 자고 일어난 직후 몸은 살짝 탈수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바로 시작됩니다. 위장도 자극돼서 소화가 훨씬 좋아져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변비를 자주 겪는데 물만 잘 마셔도 큰 도움 됩니다. 물은 찬 것보다 따뜻한 게 좋아요. 위를 차갑게 만들지 않아서 부담이 덜하거든요.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을 깨우는 알람과 같아요. 커피나 차보다 먼저 꼭 맨 처음 물부터 드셔보세요. 아침 컨디션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매일 실천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의 시작은 물 한 잔으로 건강하게 여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아침 스트레칭은 몸을 다시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잠든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는 시간이죠. 70대 이후엔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때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손과 발을 쭉 뻗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도 하고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아침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뇌에도 산소가 더 잘 공급돼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져요. 관절 통증도 줄고 하루를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은 운동이 아니라 준비 운동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만들면 몸이 먼저 아침을 반겨줍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눈을 감고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그 순간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마음의 평온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짧은 명상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내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하루가 훨씬 덜 조급하고 차분하게 흘러갑니다. 명상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자 마음의 휴식입니다. 뉴스보다 핸드폰보다 먼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차분하게 여는 것,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나는 아침,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운동은 간단하지만 자세가 틀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잘못된 자세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걸을 때는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턱을 살짝 당기는 게 좋습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등을 곧게 펴는 게 중요해요. 배에 살짝 힘을 주면 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되 몸통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 전체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리듬감 있게 걷는 게 좋아요. 바닥을 보며 걷기보다는 주변을 천천히 살피며 걷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균형을 잃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중심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걷는 동안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땀이 살짝 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리해서 오래 걷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무릎, 허리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대로 걷는 게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걷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무릎, 발목, 허리 주변을 간단히 풀어주는 게 좋아요. 제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는 동작도 꼭 해주세요. 이 동작은 넘어짐을 방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없이 바로 걷기 시작하면 관절에 부담이 쌓입니다. 준비 운동을 하면 근육과 인대가 더 유연해져요. 걷기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서로 천천히 늘려주세요. 걷기 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통도 덜하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운동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부상이 오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걷기 전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효과도 높이고 부상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습관입니다. 걷기 전후 스트레칭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걷기에도 효과적인 시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침 햇살이 있는 시간과 해지기 전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좋아요. 햇빛은 우울감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는 아침 걷기가 큰 도움이 돼요.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지난 뒤 걷는 게 안전해요. 오후에는 해가 지기 전 시원할 때가 걷기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가장 부드럽고 안정된 상태예요. 저녁 늦게 걷는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걷지 않아야 해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이 생기면 생체 리듬도 안정됩니다.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걷기 시간 정해두면 건강도 리듬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육이 줄면 힘이 없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근육 부족이에요.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이기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져요. 그래서 살은 안 찌는 것 같은데도 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체온 유지,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많으면 몸이 활기차고 피로도 덜해요. 그래서 70대 이후엔 근육을 지키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근육 유지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져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어요. 시작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어요. 이 동작을 10번씩 2세트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 밀기 운동이에요. 벽을 마주보고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밀었다가 되돌리는 동작입니다.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물병 들기입니다. 생수병이나 무게가 있는 물건을 양손에 들고 팔을 굽혔다 펴보세요. 이 동작은 팔뿐 아니라 등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거운 건 피하고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하루에 딱 10분씩만 투자해도 변화가 생깁니다. 작은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운동을 시작할 땐 다들 의욕이 넘치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피곤하거나 귀찮아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일 오래 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단 5분만 하자고 마음 먹어보세요. 시작이 쉬워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운동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루 루틴으로 만들면 부담이 줄어요. TV 보기 전, 밥 먹고 나서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기록을 남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몇 분 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짧게 적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뿌듯함이 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재밌고 지속하기 쉬워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면 시간도 빨리 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속도로 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 그게 건강한 운동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젊었을 땐 탄수화물 중심 식사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근육 유지에 필수인 단백질, 매 끼니마다 조금씩 넣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이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하나, 두유 한 잔만 추가해도 큰 도움이 돼요.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은 하루에 골고루 섭취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너무 기름진 고기보다 찜이나 구이 형태가 좋아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기운도 없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도 더 잘 걸려요.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면역력도 체력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인데 70대 이후엔 빠르게 소모돼요.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면 부족해지기 쉬워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에요. 생선이나 견과류, 들기름 등에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건강을 오래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음식으로 챙기기 어렵다면 상담 후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곧 건강한 노후의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식사도 간소해지기 쉬워요. 이럴수록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양념보단 천연 재료의 맛을 살려보세요. 무, 배추, 버섯, 마늘 등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국이나 찌개보단 덜 짠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넣으면 식욕도 살아나요. 매 끼니를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끼 먹기 힘들다면 2끼와 간식으로 나눠보세요.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 상큼한 유자청이나 매실도 괜찮아요. 혼자 드시는 경우엔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해보세요. 식사 분위기가 바뀌면 먹는 양도 달라집니다. 먹는 즐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행복입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식사부터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빠른 진단은 바로 자기 몸의 신호를 아는 겁니다. 갑자기 밥맛이 떨어진다거나, 밤에 평소보다 자주 깨거나, 멍이 잘 들거나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졌다면 이것도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어요. 감기처럼 보이지만 오래가는 피로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머리가 자주 어지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평소랑 다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속도가 빨라졌다면 심장이나 폐 쪽 기능을 체크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빛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내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이상하다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은 결국 스스로의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줄씩만이라도 몸 상태를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느낌, 식사한 메뉴, 기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면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피곤한 이유도 찾게 됩니다. 식사를 적어두면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어요. 감정도 함께 기록해보면 마음 건강도 관리할 수 있어요. 일기는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다리가 무겁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해요.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병원 갈 때 큰 도움이 돼요. 의사도 환자의 일상 기록을 보면 진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종이 노트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기록하는 겁니다. 건강을 기록하면 관심도 생기고 실천도 쉬워져요. 건강일기, 오늘부터 한 줄씩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통증도 덜 느껴지죠.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이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감정은 억누르기보단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땐 억지로라도 산책을 해보세요.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마음이 조금씩 풀려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도 감정 조절에 좋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취미 활동도 감정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기분 좋은 일 하나씩만 만들어도 스트레스가 줄어요.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게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실제로 외로운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혼자 식사하는 게 반복되면 영양 섭취도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면 뇌 활동도 줄어들어요. 우울감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통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말하는 순간 뇌는 깨어나고 감정도 순환돼요. 외로움은 건강에 침묵한 적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가 편할 수도 있지만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외로움을 줄이는 습관이 곧 병을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단 10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부를 묻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해보세요. 대화는 마음의 해독제예요. 억눌린 감정이 말로 풀리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가슴도 가벼워집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대화를 자주 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뇌를 자극하고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대화는 약처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꾸준히 하면 감정 조절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웃음도 늘어나고 긍정적인 기운이 생겨요. 소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 관리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먼저 말 걸어보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오늘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꼭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끔 마주치는 이웃이나 단골 가게 주인처럼 가볍고 편한 관계가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관계를 느슨한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부담 없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까운 가족보다 오히려 편하게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죠. 느슨한 관계가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대화 주제가 가볍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서 스트레스가 적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나 대화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시장, 공원, 동네 카페 같은 곳에서 이런 만남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일부러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소처럼 다니면서 인사만 건네도 충분합니다.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가까운 관계만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고 따뜻한 연결도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모두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침 루틴부터 걷기, 근력 운동, 식사, 감정 관리, 관계까지 하나하나 다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아가면 80대에도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미 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 차근차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고 병원 신세를 지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갑니다. 같은 70대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 음식, 생활 습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과 젊게 사는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이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 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 근육이 젊음을 결정한다. 나이 들수록 운동이 필수. 여러분, 혹시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들면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뼈를 보호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70대 이후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을 한 사람은 허리가 꼿꼿하고 걷는 속도도 빠르며 병원에 갈 일이 훨씬 적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근력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며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무거운 웨이트를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스쿼트 10개,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만 해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노화를 막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과 걷지 않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걷기 운동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걷는 시간을 줄입니다. 하지만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70대 이후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이상 낮았고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걷기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쉽게 살이 찌게 되는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중 조절이 가능하고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발을 제대로 디디면서 걷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 건강과 관절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유연성이 수명과 직결된다. 스트레칭과 요가의 효과. 혹시 허리를 숙일 때 손이 바닥에 닿으시나요? 또는 목을 돌릴 때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관절이 튼튼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 쉽게 다치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 다리, 허리 스트레칭을 510분 정도만 해도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성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5분만 투자해도 10년 후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2.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 노화 방지 식습관. 70대에도 젊은 피부와 활력을 유지하는 항산화 음식 TOPO. 여러분은 음식이 약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음식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70대가 꾸준히 먹는 항산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입니다.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뇌 건강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줌 정도만 먹어야 과도한 지방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녹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입니다. 이 채소들은 비타민C와 K가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를 맑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섯째,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을 보호하고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노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에너지가 넘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육 유지에 필수.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줄이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적은 노인들은 골절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단백 식품을 하루 한 끼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유지되면서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음식을 멀리한다. 피해야 할 식품 3가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도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나트륨, 화학 첨가물이 많아서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고혈압과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둘째, 단 음료,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가당 커피. 탄산음료나 단 음료에는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 녹차, 허브티 같은 건강한 음료를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패스트푸드, 마가린,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아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튀긴 음식보다는 찜, 구이, 삶은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가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먹는 것이 변하면 몸이 변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3. 마음가짐이 건강을 결정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덜 아프다.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리법. 혹시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빠르며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릴까요? 첫째, 걱정을 줄이는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불평불만보다 좋은 점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도 나쁜 반응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신체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는 사람이 젊음을 유지한다.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 배울 게 없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으면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평생 배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높고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워 뇌를 자극하기. 요리, 그림, 사진 촬영 같은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0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빨리 늙는다. 건강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관리법.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사회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SNS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에서도 교류를 유지합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을 멀리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과 병원에 가길 미루는 사람의 차이. 건강한 사람들은 미리 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곳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늦게 발견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 골밀도, 심혈관 건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허리가 곧은 사람들의 공통점. 척추 건강관리법.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허리가 굽고 척추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허리가 굽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매일 스트레칭을 하며 허리 근육을 단련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엎드려 자지 않고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수면 자세를 유지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여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허리가 건강하면 걷는 것이 편하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며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70대 이후에도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오늘부터라도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을 실천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이 수명을 결정한다. 70대 이후 치아 관리법.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물을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아가 튼튼한 사람들은 뇌 건강도 좋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치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3번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치과 검진을 챙깁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5.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한다. 생활 습관이 수명을 좌우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건강한 사람들의 수면 습관.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수면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양질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매일 78시간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고 치매 발병 위험이 낮으며 심장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기.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기. 특히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조명을 어둡게 하고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숙면을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이 바뀌면 몸이 젊어집니다. 활동적인 취미가 건강을 지킨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주변에는 70대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매일 뭔가를 하면서 바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단순히 가만히 쉬기보다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가벼운 트레킹을 하면서 자연을 즐깁니다. 댄스, 요가, 골프 같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입니다. 텃밭 가꾸기, 공예,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를 가지며 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활동적인 취미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동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뭘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즐겁게 움직이면서 활력을 유지합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의미 있는 삶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 연구에서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할 일이 있고 활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삶의 목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삶의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유지한다.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며 활동적인 취미를 즐긴다. 삶의 목표를 가지면서 매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은 70대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몇 년 후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까요? 걷기가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걷기 외에도 더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걷기보다 더 강력하게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장수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걷기만 하고 다른 습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기보다 더 중요한 장수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걷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씩 걷기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할 수 없고 신체 기능이 점점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심폐 건강에는 좋지만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신경 씁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다양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습관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걷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장수 습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간단하지만 우리 몸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걷기 운동은 심폐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70세 이후 낙상 사고가 많아지는 이유는 근력 부족 때문입니다.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노화 속도가 늦어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심장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걷는 힘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10년 이상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당뇨병 위험도 낮아집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건강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면역력이 강해지고
각종 질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와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팔 근력을 키우고 어깨와 등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점점 강해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걷기만 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야채를 많이 먹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세포 재생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과 반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 감소를 막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뼈 건강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항산화 식품이 노화를 늦추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손상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녹차를 하루 한 잔씩 마시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수 지역으로는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인공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콩, 두부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소식을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이런 식습관을 실천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수면도 중요할까요? 삼숙면이 최고의 자연 보약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가 재생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노화가 빨라집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우울증, 심장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체내 인슐린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신체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잘 자고 오래 건강하게 살까요? 지금부터 숙면을 잘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낮 동안 더 활기차고 피로 회복이 빠릅니다. 숙면을 취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숙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체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뛰어나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일수록 혈압과 혈당 조절이 원활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이 낮아집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최적의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18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고 방을 어둡게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숙면은 걷기보다 더 강력한 장수 습관이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장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체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하여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면 몸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질병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참거나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지금부터 긍정적인 태도가 수명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고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신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억지로 기분 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명상 같은 활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취미 생활을 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고민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무가 많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증가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몸이 안정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5. 사회적 관계가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적 관계도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노인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간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원활한 사람들은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심장병 발병률이 낮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뇌를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습관도 더 잘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면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운동이나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장수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손주나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걷기보다 더 중요한 장수 습관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을 실천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숙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